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김건희가 지금 감옥에 있죠. 구속 상태입니다. 구속 상태에서 지금 김건희가 특검에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소환 조사 김건희가 응하기는 응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도 않고 있는데 김건희는 소환 조사에는 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 있어봤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더우니까 아마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이나 쐬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건희 검찰 수사에는 전혀 협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사실 큰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야, 이 재밌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김건희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김건희 측근들이 뭔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진술이 쏟아진다는 말까지 있다고 하네요. 김건희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김건희 주변의 측근들이 서서히 많은 얘기들을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현재 김건희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2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접견을 한 다음에 갑자기 오늘 예정된 수사에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버린 겁니다. 야, 이거 이래도 되나요? 아니, 특검도 검찰인데 검찰 수사에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래도 되나? 근데 김건희는 현재 그러고 있는 겁니다. 글쎄, 이게 이런 놈이 다 있죠?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죠? 게다가 지금까지 수사를 보면 2차례 했는데 14일과 18일 이 둘 사이의 간격은 4일이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 예정되던 대로 소환이 됐다면 앞으로 계속 매일 부를 수 있는데 또 21일로 연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수사를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거죠. 지금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지금 16가지 혐의이기 때문에 수사 일정이 빡빡해요. 근데 김건희가 이 수사에 최대한 혼선을 주고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특검이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 돌았는데 앞으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2달 동안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여기 지금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김건희가 지금까지 특검에 와서 한 말 중에 가장 많이 한 말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얼마 전까지 김건희는 특검 조사도 그렇고 또는 법원에 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다는 거야.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거죠. 갑자기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아니, 맨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대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특검 검사님들이 나의 얘기, 내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돌아가서 그랬다는 거야. 특검 조사를 받고 돌아가가지고 나 오늘 수사 너무 잘 받았어. 야, 얼마나 잘 받았으면 특검 검사들이 정말 나한테 그러냐고 잘하겠다 이랬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특검 수사에 처음 갔을 때는 진짜 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던 거야. 그런데 구속되고 난 다음에 14일, 18일 때는 어떻게 됐다? 몰라요, 기억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지. 이게 보통 전통적인 수사에 대처하는 방법이잖아요. 원래는 지가 똑똑하다고 설쳤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태도가 바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김건희가 입을 닫은 것과 반대로
김건희 측근들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김건희한테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시계를 제공한 서성빈 씨죠. 고스트 로보틱스 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에 대해서 지금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김건희가 미국 순방을 가기 전에 뚜루루루 서성빈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순방 갈 때 옷을 좀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 입으면 좋을까요?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성빈 씨가 열심히 조언을 했답니다. 미국 쪽은 파란색 옷을 입으면 좋고 어쩌고저쩌고 하겠대. 근데 이 서성빈 씨가 지금에 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옷을 사달라는 의미였나? 이제 생각해보니까 옷을 사달라는 의미 같다. 자기는 정말로 무슨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옷 코디에 대한 조언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옷을 사달라는 의미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러면서 국정에 아이디어를 달라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야. 자, 이를 두고 김건희를 잘 아는 김건희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맞네 그것이 원래 그래. 김건희가 남자 후릴 때 그렇게 한답니다. 내가 이거 뭘 해야 되는데 조언 좀 해줘. 조언을 해달라고 하면서 남자들로부터 물건을 받는다는 거지. 선물을 받는다는 거야. 그랬대. 따라서 이 바쉐론 콘스탄틴 사업가 서성빈 씨한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옷 뭐 입고 가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는 옷을 사달라는 의미였던 거죠. 서성빈 씨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옷 사달라는 의미 같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참. 자, 이런 뿐만 아니에요. 김건희가 삼청동 안가 우리 그 내란의 밤 때 그 박성재를 비롯해서 그 검찰 출신의 그 내란 주범 세력들 이들이 모여 앉았던 곳 바로 삼청동 안가죠. 그 삼청동 안가에도 김건희가 가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가 안가야 뭐 이랬다는 거 아니야. 예. 자, 안가까지 김건희가 사용했답니다.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다? 예. 서희건설 뭐 이원본가? 예. 이원본가요? 예. 서희건설 사장한테서 이게 나와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으로 김건희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나 고스트로봇 서성빈 씨의 진술, 즉 김건희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또 뇌물을 갖다 바친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맛배기고요. 이제부터 김건희 진짜 측근들 해서 나오는 진술들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취재한 건데요. 김건희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김건희 측근들의 심경 변화가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일방적으로 김건희 쉴드 치는데 집중을 하던 사람들인데, 자, 김건희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서서히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건희가 평소 때 엄청 자신이 있었다는 거야. 나는 구속 안 돼. 왜 그래? 예, 김건희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남편이 검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수사에 대해서 생리를 잘 알잖아? 내가 수사하는 사람들, 수사관들 너무 잘 알아, 그런 분들. 따지고 보면 세상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잘 다룰 수 있어. 요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까? 응? 우리 남편이 검사라서가 아니라 내가 수사관들, 검사들, 내가 그런 사람들 잘 알아. 내가 그 사람들 구워 삶을 수 있어. 세상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워낙에 세상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런 사람들도 잘 구워 삶을 수 있는 거야. 요랬다는 거지. 참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측근들도 그 얘기 들으니까, 그런갑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덜컥 구속이 되는 거야. 이게 안 잡힌다며, 안 들어간다며, 지가 그렇게 수사하는 사람들 생리를 잘 안다며, 그래서 그래서 절대 안 잡힌다며. 근데 잡혀 들어갔네? 김건희 신화를 맹신하고 있던 김건희교, 김건희교 광신도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오? 안 잡혀간다 그랬는데 잡혀가네? 잡혀가지, 당연히. 예. 그러면서 심경의 변화를 내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 김건희만 믿었다가는 김건희도 지금 감옥 간판에 나는 어째야 되겠나 이거야. 어이구, 나도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도 뭐 X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서서히 뭔가를 꺼내 놓는 거죠. 내가 수사에 협조하면 혹시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저 내부 고발자로 혹시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 거죠. 당연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누구 교주를 이렇게 하느님 모시듯이 믿던 사람이 그 교주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어이구, 저 사람이 하느님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라고 느끼면서 돌아서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주변에 있는 사람 측근들이 그렇다는 거야. JMS 같은 경우에 교세가 빠르게 줄었는데, 그때 언제 빠르게 줄었냐? 정명석이 감옥에 가고 난 다음부터. 정명석이 감옥에 갈지 몰랐대. 안 간다고 생각했대. 안 간다고, 정명석이가 절대 나는 감옥 안 간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대. 근데 떡하니 감옥에 갔고 10년형이 넘는 중형이 선고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김건희 주변의 측근들도 심경의 변화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죠. 자, 특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벌써 중요하고 새로운 진술들이 측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확인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만, 새로운 진술 그리고 중요한 진술들이 측근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 관계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대빵이 입고되면 쫄따구들은 자동으로 불게 돼 있대. 왜? 그건 본인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입고라고 말하셨는데요. 입고, 이게 서초동 사투리죠. 은어입니다. 감옥에 들어간다, 수감된다는 걸 입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빵이 입고되면 쫄따구들은 자동으로 불게 돼 있다. 이게 특검 관계자들의 멘트더라고요. 이거는 검사들이 주로 쓰는 말인데 이 사람도 사실 검사야 원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확실한 거는 김건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 김건희는 오히려 입을 닫았지만 김건희 측근들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자, 이제부터가 아닐까 싶어요. 특검의 수사기간이 앞으로 딱 절반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김건희의 남은 운명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추가 구속영장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앞으로 김건희 특검이 좀 더 강하게 김건희를 몰아붙여서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진실들을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7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여기서 마무리 짓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